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도시화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그 도시화 과정에서 이제 도시가 되었는데 그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가 각각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를 탐구해서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오늘의 목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엔 각각 도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각각 도시 문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배울 내용을 먼저 잠깐 미리 한번 살펴보면 도시 문제는 일단 종류를 나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종류는 일단 주택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 부족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도시 문제는 일단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랬는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허가 주택이 많고 그리고 불량 주거 지역이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 과밀화되는 그런 문제점과 그리고 슬럼화되는 슬럼 지구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는 무엇일까? 자, 첫 번째, 자, 도시 문제. 자, 도시 문제의 원인은 뭐냐? 자,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주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도시 문제가. 자, 이제 사람들이 도시에 이제 많이 몰려 살겠죠. 그렇죠? 많은 편의 시설과 직장도 여기 있고 도시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텐데, 그러다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제 그러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 종류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교통 혼잡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제 학교 올 때 뭐 이렇게 아마 대부분 뭐 걸어오거나 아니면은 버스를 타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철을 타거나 할 텐데, 근데 아침 시간이 되면은 정말 그 교통이 혼잡한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도 그 원래 타는 시간에 버스를 못 탔어. 만약에 그 다음 버스를 탔어. 그러면은 그 한 5분 정도 늦은 건데, 실제 학교 오는 시간은 훨씬 많이 걸리죠. 그게 다 교통 체증 때문에 그렇죠. 그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선생님이 평소보다 한 5분 정도만 늦게 나와도 학교에 도착하는 건 10분, 15분이 늦게 도착해요. 그만큼 이제 교통체증이 정말 심각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뭐 인천에서 인천 이렇게 오니까 이제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만약에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보다 훨씬 더 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통 혼잡의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요새는 사람들이 차를 이제 많이 사니까, 그래서 그 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부족 문제입니다. 자, 일단 도시의 땅덩어리는 일단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땅을 더 이상 늘릴 수는 없겠죠. 일단 땅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은 도시로 계속 몰려옵니다. 그렇죠?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이촌 향도 현상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이촌 향도 현상이 뭐였죠? 그쵸? 이탈한다. 어디서? 촌에서. 그리고 향한다. 어디로? 도시로. 그래서 촌에서, 그러니까 농촌, 어촌에서 이제 이탈을 해서 도시로 다들 사람들이 향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도시로 점점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많아져요. 인구는 많아지는데 땅은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수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전세를 구하기 힘들다, 뭐 어쩌다, 집값은 계속 오른다, 어쩐다. 자, 이런 것도 다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집값이 오르고 하는 거겠죠. 우리 수요와 공급 법칙 우리 배웠었죠. 그렇죠? 공급을 더 이상 늘리지 않아요. 그렇죠? 공급 주택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공급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움직이지 않아요. 공급은 정해져 있고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은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지금 딱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굉장히 부족한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요. 환경오염 문제. 자, 환경오염 이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다 느끼고 있을 거야. 그치? 아무래도 도시에 뭐 직장 이런 것도 많을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이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런 자연이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어 있을수록 이제 뭐 많은 어떤 정화 과정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홍수가 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홍수를 이제 산 같은 게 많으면은 이제 홍수를 산에서 이제 홍수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텐데 이제 산도 많이 없어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녹지대가 많이 없어지고 하다 보면 당연히 환경도 오염되고 결국엔 그 피해는 사람들에게 돌아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사진을 보면 이제 왼쪽에 제일 첫 번째 사진 보면 이제 공장 사진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장의 매연 이런 걸로 인해서 매염이나 뭐 이런 폐수나 그런 걸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그림은 이제 뭐 주택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제 주택이 점차 부족해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앰뷸런스인데 이거 무슨 뜻일까? 앰뷸런스. 그쵸. 그런 거 한번 경험한 적 있어요, 혹시? 이제 꽉 막힌 도로에서 앰뷸런스가 이렇게 삐용삐용 이러면서 이제 막 가는데 너무 꽉 막혔기 때문에 앰뷸런스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어, 이 앰뷸런스가 정말 이렇게 그 사이렌을 켜고 가야 되는 상황은 정말 급한 상황이겠죠, 그쵸? 그 앰뷸런스 안에 정말 위급한 환자가 이제 타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교통 혼잡 문제로 이제 환자의 생명이 정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자, 그럼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갖고 있는 도시 문제는 각각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인데 일단 도시화 단계예요. 도시화 단계에서는 자, 개발도상국은 가속화 단계로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도시화 과정을 밟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 과정이 천천히 차근차근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반면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도시화 과정이. 그래서 발생하는 도시 문제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뭐냐? 첫 번째는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긴 시간 동안 도시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뭐 그런 모든 그런 시간들이 있겠죠. 그렇죠. 여유가 있겠죠. 근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한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일단 주택이 부족해요. 주택.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부족하다. 그거를 지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시설 이런 것도 굉장히 열악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긴 시간을 가지고 뭐 그런 도로 시설을 잘 정비하고 그런 어떤 계획성 있게 그렇게 도시를 설계했다면 이제 교통이 굉장히 편리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급속하게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이런 시설들이 부족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같은 얘기인데, 자, 주택이 부족하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도시로 빠르게 모이는 이제 많은 사람에 비해 주택이 부족해서 아이고, 주택이 부족해서 무허가 주택이나 불량 주거 지역이 대규모로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은 나라의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국가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이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원하는데
근데 나라에서 그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많은 주택들을 다 허가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한데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 원해. 이러니까 불법으로 무허가 주택을 이제 짓는 거죠. 허가받지 않고 그냥 짓고 사람들을 받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불법 무허가 주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라고 하지만 주택을 일단 지을 때 허가를 받는 이유는 일단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안전상의 이유도 있어요. 이런 허가를 해줄 때는 정말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이 시공사가 정말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안정상의 문제는 없는가, 도시 경관을 해치진 않는가,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겠죠.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무허가 주택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량 주거 지역이 대규모로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 계획을 해서 잘 지어진 도시와는 다르게 이제 사람들이 살긴 살지만 이제 어떤 각종 불법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주택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대규모로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택 부족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자, 반면에 자, 선진국은 어떤 도시 문제를 갖고 있느냐? 자, 선진국의 도시화 단계는 종착 단계라 그랬어요. 종착 단계. 이제 천천히 긴 호흡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그리고 선진국은 이미 도시화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종착 단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서 역도시화가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역도시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도시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도시 문제는 뭐냐? 자, 도심 과밀화에 따른 과도한 땅값 상승. 자, 이것도 선생님이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자, 서울 강남 땅값 전 정확히 모르죠. 그쵸?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해요. 우리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집, 여기 인천에서도 집 하나 사기 얼마나 힘든데, 근데 서울에 딱 그 내 집을 이렇게 사기가 정말 그 직장인으로서는 정말 힘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예요. 정말 땅값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높고, 자, 그렇게 땅값이 높아지는 이유는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공급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급을. 아파트 공급은 그대로야. 아파트 공급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아파트 빨리 사고 싶어 하죠. 집을 사고 싶어 하죠.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 곡선만 계속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해요.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될까? 가격은 계속 오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땅값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어떤 이제 뭐 정책을 내놓고 뭐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놓지만 결국에는 땅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근데 결국에 그 근본적인 이제 원인을 보자면 도심 과밀화에 있다는 거죠. 도심 과밀화.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슬럼 지구가 형성된다. 자, 도심의 인구 공동화와 함께 도시화 초기에 지어진 낡고 오래된 기반 시설 중심으로 형성된 낙후 지역을 이제 우리가 슬럼 지구라고 해요. 슬럼 지구. 이제 그 도심이 이렇게 딱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제 도시화 초반에, 완전 초반에 이제 그,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화가 이루어진 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그 도시화 초반에 지어진 건물과 그리고 그 거의 도시화가 끝났을 때 종착 단계에 지어진 건물의 그 시차가 굉장히 길다는 거야. 그래서 그 초기에 지어진 이제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낡고 낙후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슬럼 지구가 형성된다는 거야. 그래서 낡고 오래된 기반 중심으로 형성된 낙후 지역.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범죄 발생률도 높고요. 그래서 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주거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슬럼 지구가 형성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이제 계획을 할 때는 이런 것도 다 계획을 해야겠죠. 그래서 재개발을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시차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한다. 자, 슬럼 지구를 중심으로 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일단 슬럼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을 원하겠죠. 그렇죠? 도심 재개발을 해달라. 근데 이 재개발도 쉽지 않거든. 이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가 뭐 지어진 지 뭐 몇 년 이상이 됐느냐, 그리고 그 아파트의 안전성이 뭐 몇 등급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재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런 게 결정되는데, 근데 아파트가 이제 뭐 쓸만해, 낡고 오래되긴 했지만 쓸만해. 근데 그거를 억지로 허물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제 뭔가 새 것을 원하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슬럼 지구에 사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도심의 어떤 중심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서 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도시문제 사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선진국의 이제 사례인데, 자, 인도 뭄바이의 불량주거지역 다라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되면 이거를 한번, 선생님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나중에 등교했을 때 선생님이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주도록 하고, 자, 인도 최대 불량 주거 지역으로 주민 대부분은 천민 계층의 사람이래.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계층이 이제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촬영지고, 그리고 생활 쓰레기와 인근 공장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등으로 생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래서 이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지. 불량 주거 지역. 그래서 나라에서 허가받지 않은 이런 불법 건축물에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주거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 뉴욕이에요. 뉴욕이면은 세계 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그 중심지가 되는 그런 도시인데, 이제 뉴욕의 슬럼가 할렘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할렘가.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마약 거래도 하고, 거기서 뭐 총기 사고도 발생하고, 이런 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뉴욕 맨해튼 북부의 흑인 거주 지역이 이제 할렘가인데, 초창기 할렘은 부유층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초창기라는 거지. 초창기. 근데 도심이 낙후화가 된 거야. 그래서 1900년대 초반부터 흑인 빈민이 유입된 거죠. 이제 거주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제 부유층들은 다 빠져나갔겠지, 좋은 곳으로. 그리고 이제 낙후화가 되니까 이제 좀 집값이 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민층이 유입이 된 거야. 그래서 슬럼화가 시작됐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 치안 및 취업 문제 개선 등의 할렘 개혁 결과 지금은 이제 비교적 깨끗하고 안전해졌다.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선진국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 자, 분류해보고, 자, 인구 이동이 나타난 이유를 말해보자. 자, 역도시화는 도시에서 주변의 다른 도시 또는 촌락으로 인구가 이동 분산하는 과정입니다. 자, 나를 보면 이촌향도 현상은 산업화로 인해 촌락의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입니다. 자, 같은 경우에는 도심의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거 기능이 점차 약화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일자리만 이렇게 많아지고 주거 기능이 점차 약화된다는 거죠. 공급을 더 이상 늘려주지 않으니까 땅값도 너무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벗어나자. 그래서 도시를 벗어나는 역도시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촌락의 인구와 도시로 집중되는 이촌양종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거는 각자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배운 내용 점검하기입니다. 자, 첫 번째,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가치, 행동 양식 등을 배우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 편집이 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리 배웠던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선진국과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고생 많았습니다.